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티 정철수 PD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밤 저녁 8시 반 정PD의 뉴스피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혁진 의원님 초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좀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아니, 여기 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네. 저희가 좀 가까이 있으면 여의도 네. 근방에 있으면 다른 방송들처럼 그러면 자주 부르겠는데 너무 멀잖아요. 아니, 한번 보실 때마다 죄송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제가 자주 오고 싶은데 네. 법사위가 일정들이 너무 많고 네. 막 밤늦게까지 할 때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네. 한번 올려다가 못 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오후 방송이나 오전 방송 하면은 잠깐 들렸다가 다시 국회 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 한번 오시려면 하루를 버리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글로 이사 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죠. 여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여의도 근처에 다른 방송은 제가 갔다 올 수 있는 게 제가 질의하고 네. 다음 질의까지 한 1시간 정도 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이에 양해를 구하고 가서 방송 한 2, 30분 하고 와도 또 이제 제가 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왔다 가려면 그러게요. 몇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고 그래서 자주 부르고 싶어도 자주 못 부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오늘 나와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꾸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혁진 TV에 네. 정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라이브를 해보고 양쪽으로. 10만 이제 되셨죠? 예, 10만 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보다 매부쇼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열공에서 기초를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직 정말 그 감사합니다. 최혁진 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최혁진 TV 검색하셔서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10만 명 넘었는데요. 네. 저희 보좌진들은 또 13만을 넘겨야 된다고 저한테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나경원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경원이 13만이. 나경원이 13만이래요. 저는 그래요? 못 봤지만.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오늘 통일교 본사인 경기도 가평 천정군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 그리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의원 사무관 사무실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랑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전재수 전 장관도 뇌물수수 혐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네. 적시를 한 겁니다. 참 이 통일교 문제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여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뭐 민주당 의원들까지 물고 들어가고 있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눈에 쫓고도 뭐 알고 있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이제 흘리면서 물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물타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내란 세력에게 얼마나 깊숙이 개입돼 있는가를 좀 톤다운 시키고 감추고 싶어 하는 걸 테니까요. 네네. 거기는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가 과연 국수본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네. 할지 확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해서 특별팀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네.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여권 인사나 여권 정치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긴 해요. 예, 그 예. 이유가 뭐 아다시피 나경원 현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재판장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심도 있게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가 집중되는 모양이라서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고요. 네. 본인들이 정치인들을 대할 때 주로 이제 보수 정치인들 중심으로 대응을 했겠지만 보험 드는 마음으로 뭐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든 뭐든 네. 뭐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일부 돈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민주당 쪽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물밑에서 국민의힘과 지금 공조를 하면서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를 톤다운 시키고 최소 수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로서 네네네. 종교가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 특권을 바탕으로 이권을 하려고 했으면은 단죄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이걸 종교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인사들이 전부 다 지금 통일교 등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과정이 종교계 전반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막 내고 있는데 네. 제가 주요 종교계 인사분들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네. 그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어. 아니 종교가 특히 신흥 종교 일부가 불법적으로 정치인들한테 비자금을 주고 네. 그걸로 이권을 챙기고 내란을 뒤에서 만약에 뭐 부책이고 그럼 결국 자기들이 이권 챙기겠다는 건데요. 네네. 그건 단죄돼야 되는 거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통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다라는 반응인데 그런 프레임까지 내세우고 있어서요. 사실 대표님 제가 법안도 하나 지금 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한 종교단체 해산을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해서 그래요? 곧 발의를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팀에서 과연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주요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열린검TV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쉽게도 이제 현재 여권 정치인들, 민주당이죠. 민주당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들에 대한 제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꾸 드러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되게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을 담당을 했고 저 통일교 이청우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이 민주당을 담당했다라는 제보에 따라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이청우 씨가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의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네. 저 국회의원실 701호가 과거에 이제 변재일 그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셨던 오선 의원 예, 그분이 예. 쓰셨던 자리고 거기가 정청래 대표가 의원 시절에 썼던 거였고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쓰고 있어요.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다선 의원들이 사용했던 국회의원실이고 물포럼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사한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특검팀에서 일단 저희가 확보한 자료라서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 통일교를 가지고 예, 예. 뭔가 딜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최근에 이렇게 오늘이죠. 예. 드디어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된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고 특검 네. 수용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번. 저는 네. 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거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네.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물타기 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이재명 정부를 뿌리에서부터 흔들려고 하는 거고 네. 내란 척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엄정한 수사를 해서 네. 명명백백히 밝히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통일교에서 집단 당원 가입이 한 10만 이상 했다라고 드러났잖아요. 네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경선에 개입했고 그 사람들과 손잡고 본인들이 공천을 받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한 사람들을 다 불법적으로 이제 다 캐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방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통일교 같은 큰 조직이 저는 뭐 합법적인 정치원금 낸 거는 도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요. 또 뭐 통일교가 여러 그 통일교란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여러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서 뭐 정부 쪽에서 하는 또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큰 행사에 뭐 후원금을 냈을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런 것들도 다 밝혀내가지고 합법적인 것은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고 불법적인 게 있으면 불법적 책임을 지면 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강력하게 유착했던 것 네. 그리고 김충식과 김건희를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 자체를 갖다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 이거 자체를 덮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다 밝혀내고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열린 공감에서 계속 취재해 주시는 것들은 네. 제가 법사위 현장에서 네. 뭐 날것으로 그대로 다 네. 증거 같은 것들 제시해 주시면은 네. 다 던져서 갈 때까지 가보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현재 국수본에서 네. 계속 발표하는 내용이 여권에 더 부담을 주는 그런 수사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라면은 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희는 뭐 여야라든가 아니면 네, 뭐 네. 진영의 논리에 국한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네. 제대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예. 정작 수사 방향이 그렇게 흐른다라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정당 해산 쪽으로 네, 네. 민주당이 몰고 갈 거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통일교. 예. 이걸로 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다시는 내란이 없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종교단체가 불법적으로 정치를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특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함부로 유린하려고 했던 것은 네.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시점에는 마음을 다잡고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란 마음으로 네.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열린공감에서 예전에 이제 중요하게 많이 확인해 주신 것이 저는 기존 특검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한 40명의 파견 검사들이 있었죠. 네. 그중에 절반 정도가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 윤석열 때 승진을 하거나 맞습니다. 윤석열 특수통 라인에 있었거나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 특검 자체는 최소 수준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머물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건 급하게 저희가 특검법을 만들 때 네. 소위 말하는 바깥의 법조인들 중에서 뭐 인권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증명돼 있는 사람들을 특검이나 특검보로 모실 수 있는 기회들을 최소화했고 네네. 사실 윤석열에 의해서 오염돼 있는 검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저는 2차 특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특검에서는 특검 보도를 할 때 절대 검찰 파견 중심으로 하지 말고 뭐 인권 변호사를 하시면서 또는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뭐 부당한 권력과 싸워오시면서 시민의 편에 섰던 그런 법조인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특검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바꿔야 된다. 저는 분명히 손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차 특검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 거죠? 그것도 이제 지금 그걸 막으려고 저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너네 민주당에 대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나오면 너네도 다칠 걸. 또 국민의힘은 지금 신이 난 게 통일교 뭐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더 많이 터질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의 인식이 국민의힘 애들은 뭐 입에 담기도 어렵겠지만 뭐 당연한 것. 예, 쟤네들이고 민주당에서 한 두세 가지 한두 건만 밝혀내면 똑같은 놈들이네라고 하는 중도층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고 물귀신 어차피 그나물의 구밥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는 그냥 뭐 굳이 민주개혁 진영을 찍을 이유가 없다. 네. 이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네. 진흙창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쟤네들의 논리가 우리가 걱정된다라고 발을 빼면 안 되고요. 네. 어차피 강적과 싸울 때 팔 하나는 내줄 각오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어떻게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국민만 바라보면 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려면 네. 우리 몸이 다소 상처를 입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통일교 내부의 사람들의 얘기는 현재 윤용호 전 본부장이 쓸데없는 진술을 해서 네. 지금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죄를 더 짊어지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동안 밝히지 않는 뭐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학자에 대한 새로운 또 죄가 추가가 되니까 네네. 지금 겨우겨우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또 여기다가 또 이걸 죄를 또 뒤집어 씌우느냐 하면서 뭔가 이제 윤영한테 압박을 행사해서 예. 윤영이가 최근에 이제 진술을 바꾸게끔 예. 그렇게까지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 한학자 총재의 금고에서 이 관봉권 띠지를 두른 지폐 다발이 한 200억 이상 수두룩하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관봉띠지 관련돼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건진법사 아시죠 그거? 관봉띠지 사건. 관봉권 띠지. 사건. 그 관봉띠지와 똑같은 거라고 현재 알려져 네. 있거든요. 예.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 금고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저 금고에서 나가는 거는 대부분 다 건진법사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직접 한학자를 찾아와서
큰절하는 사람한테 권성동처럼 줬거나 네. 그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관봉띠지에 대한 수사가 이번에 상설특검이 됐으니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봉띠지 사건은? 일단은 지난번에 관봉권 띠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결한 사건이었는데 네. 사실 검찰이 은폐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관봉권 띠기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진법사가 검찰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거고 네. 검사들이 가서 인사청탁을 한 이유는 건진법사가 실세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와 네. 연결돼 있고 윤석열과 연결돼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온 게 관봉권 띠지에 묶여 있는 돈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고무줄에 묶여 있는 게 있었고, 신한은행 띠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었어요. 적어도 세 군데 이상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 세 군데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더구나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유통이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 보증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적 조직으로부터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통일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을 주는데 네. 띠지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은폐시킨 거고 경로가 다르다라는 것도 은폐시켜 버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모든 국민이 알게 됐어요. 저 띠지를 우리가 증거로서 잘 관리하면 경로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네. 요번에 그 한학자 총재 저쪽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이제 검찰도 함부로 은폐하거나 못할 것이고 네. 다만 과거 그 최재형 검사 때의 관봉권 띠지의 일련 번호에 대해서는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저쪽하고의 연관성도 조회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어쨌든 오늘 이제 내란 특검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저 관봉띠지 사건도 상설특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예. 또 어떻게 수사를 확대할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그다음에 건진 네. 어찌됐든 그 현재 통일교 한학자 총재 금고에서 나온 돈 건진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관봉띠지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이라든지 정치인들한테 전달한 정치 자금 그걸 다 추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김건희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안 게 나올 수 없겠죠. 건진은 김건희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건진과 김건희를 연결해서 통일교와 매칭을 시키면은 그동안 열린국감태 취재했던 모든 중심에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있고 실마 다 풀어지는 거죠. 네. 이제 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예. 현재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이제 끝났다. 종결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앞으로 제2특검과 상설특검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검찰 수뇌부나 네. 경찰 수뇌부에는 어떤 손을 타거나 오염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그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과 이후에 이루어질 수사가 네. 저는 현재 수준에서 국수본으로 가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제2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염돼 있는 사람들로부터 파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제3의 특검과 특검보드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네. 그런 지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아쉽게도 오늘 내란 특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났고 계엄도 선포했는데 고작 27명만 기소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을 졌습니다. 예.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27명? 그러니까 저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꼬리를 자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나라를 통째로 들어 엎으려고 했는데 네. 27명만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없고 적절한 수사를 통하면 적어도 네. 뭐 100단위 이상의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 최소 수준으로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고 황당한 느낌이고 네. 제가 뭐 법조인이었다라면 제가 대통령께 부탁드려서 저 좀 특검보를 시켜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특검을 네. 다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게요. 거기다가 또 계엄을 준비한 시기가 2023년 10월 이전으로만 파악한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이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그냥 2023년 10월 이전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네. 김건희에 대한 닉네임을 김안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네. 모든 것은 안방에서 기획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받고 이루어진 건데 김건희가 내란 계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고 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단, 그때도 이미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5.18을 일으키고 진짜 그때도 그랬네요. 12.12 사태를 네. 하고 그 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의문사를 만들어낸 맞아요. 그 원흉에 대한 수사가 네. 결국 그 밑에서 녹을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밑에 일정하게는 고개 숙이고 관망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의 심판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결과가 최소 수준으로 꼬리 자르기로 끝났고 그것 때문에 저는 다시 박근혜 때 이 이명박 사람들이 박근혜가 또 탄생된 거고. 예, 계엄을 또 시도했고 그렇죠. 그게 다시 윤석열 때 와서 계엄을 한 건데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이 정도 수준에서 덮고 가잖아요. 또 그러네. 쟤네들은 반성이 없어요. 그때 한두 가지만 더 신중하게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천년만년 집권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중에서 중산층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큰 문제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이내의 특권층은 어마어마한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 점점 사지로 내몰리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특권층은 책임 있게 국가 공동체를 키울 마음이 없잖아요. 왜 내란 계엄에 동조하겠어요? 자신들의 특권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천년만년 지키려고 했던 시도인데 네.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이 접었냐 접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쳐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적어도 자기들이 민주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특검에 과연 그런 사명감이 있었겠느냐. 특검과 특검보들이 거기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는 그런 게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특검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 이게 학습이 돼서 네.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또 계엄을 획책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언제가 됐던 간에.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아시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치 전범 다뤄주셔야 된다.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 사람들이 수용을 잘 안 할까요? 대통령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민주진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에서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일부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만은 현재 이재명 정부인데 네. 언제까지 계속 발목 잡을 것이냐. 대통령한테 어차피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거를 결국은 청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죠. 저는 그 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네.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은 전투는 바깥에서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접으려고 하는 세력을 아주 집요하게 치고 들어가서 작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발걸음을 가볍게 민생 살리고 경제 개혁하고 대한민국 개혁하는데 전심전력하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발목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뜨뜨미지근하게 하면 별거 아니네. 노상원이 형 받는 거 보세요. 예? 그러게요. 수천 명을 명연백에다 담아가지고 수장을 시키겠다라고 한 사람이 지역에 가면 잡범 갖다 잡아놔도 저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징역형 2년 나왔나요? 네, 오늘 징역형 2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쟤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밖에서 뭐 HID, OB를 훈련시켰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와도 네. 그런 사람도 2년밖에 안 받아요. 그러다 또 나중에 정권 바뀌면 사면 받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 그 해본들 나는 안 다쳐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동의 못해요. 바깥에서는 네. 아주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국민을 향해 총불을 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 너네들은 영원히 감옥에 있거나 대한민국을 영원히 떠나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대통령이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최혁전 의원 같은 분만 한 10명만 있어도 이게 속이 시원하게 개혁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던 내란 그 특검은 27명만 기소했는데 그거조차도 현재 조희대 재판부가 완전히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선고를 할 걸로 예측이 돼서 예. 결국 법사위에서 우리 최혁진 의원님 등을 주도적으로 해갖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역시도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네. 이것조차도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2심부터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도 네. 그 2심부터 뭐 이런 얘기도 결국은 대통령 뜻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했죠. 예. 그것도 왜 말이 자꾸 달라요? 왜? 그러니까 이게 저 희한한데 이게 희한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자꾸 말이 달라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한다라는 거를 단서를 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1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지기현이 재판하는 거는 시기상으로 밀려서 2심으로 가더라도 네. 새롭게 기소돼서 재판정으로 오는 사람들은 1심부터 할 수 있게 해야죠. 당연하죠. 그걸 2심으로 못 박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죠. 근데 예. 난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예.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다른 거야. 아니 또. 대통령이 법조인이시고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상한 애들이 손 타가지고 형량 자체를 줄여놔버리면 그렇죠. 노상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구형 자체를 작게 때려버리거나 네. 이런 방식. 그리고 1심에서 적게 나오면 2심에서 형량을 확 올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담재판부가 그런 경우에 1심부터 근데 1심이 지나가 버린 데는 2심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2심부터 이런 거 못을 박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내란 전담부 만드는 걸로 법사위는 그래 다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걸로 그냥 그리고 그게 예. 이제 위헌 청구 예. 그거 해도 그거 막으려고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다 지금 그건 이제 추미애 의원이 발의하고 말씀하신 있는 거고. 상태잖아요. 저도 내란 전담 재판법을 저 나름대로 냈어요. 제가 낸 법은 아예 특별법도 아니고 네. 법원 조직법 자체를 바꿔가지고요. 아. 모법에다가 네.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중대범죄를 한 경우에는 네. 상설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아예 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내규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는 내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내규가 있는데도 안 한 거잖아요. 아. 근데 내규의 문제는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그렇죠. 하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요.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본법에 아니 내규에 있는 걸 본법에 왜 못 올려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법만이 아니라 본법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이걸 가지고 무슨 위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도 말이 되게 대표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왜 자꾸 발목 잡냐? 지기현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될 때 법무장관 추천된 판사, 헌법재판소 판사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재판이 오염된다는 얘기잖아요. 손탄다는 네. 얘기.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본 3단 논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조희대 때문에 재판부가 오염되고 있으니 객관적인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입으로 추천한 사람에 따라 재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를 해놓고는 네. 그래놓고는 자기가 추천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내란 특검조차도 네. 오늘 조희대랑 그다음에 지기현이랑 무혐의 처분하는 거 보십시오. 네, 결국 기소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윤석열을 중간에 풀어줬잖아요, 지기현이가. 네, 그 조희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대통령을 파기환송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예. 대해서 그냥 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거든요. 수사가 미진했으면 이첩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무슨 불기소 처분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예?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조차도 이러니까 법조인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예.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적당한 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 가지 않은 선에서 꼬리 자르고 말자. 27명 끝. 예. 더 이상 파지 마. 이거 같거든요. 우리가 뭐 법조인들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겠죠. 네. 문제는 아주 소수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거고. 그러게요. 사실 소수이라고 하는 건 입증이 됐어요. 장갑차하고 헬기가 국회 내릴 때 소신 선언한 법조인 없잖아요. 없죠. 예, 자기 상권 분립하자면서요. 네. 상권 분립하면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했으면은 가장 먼저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헌법 위반하지 말라고 소리 쳐야 되는데 다 머리를 쳐박고 고개 숙이고 일부는 동조하는 적까지 있는데 아이고. 저는 이미 자기들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네. 자신들에게 칼날이 날아오는 거를 막는 데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를 반드시 세워서 모든 국민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리고 소수 의견까지 다 공개되는 가운데 자신의 발언 내용 전체를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가운데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엄중한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해볼수록 확실히 그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조금씩 보이는 건 사실이고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의 뜻과 반해서 당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흔히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자기 정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 들리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이제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한번 쭉 보세요. 일관성이 있어요, 대통령님은. 전체 민주진영에서 제일 센 게 대통령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종교 조직도 잘못하면 다 처단해야 된다고 그게 오히려 얘기했잖아요. 대통령한테 더 부담 주는 것 같아. 예. 오히려. 아니 대통령 입으로 그런 얘기를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대통령은 모두를 품는 이 역할도 네. 해야 되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당신이 가다 한 번씩 센 얘기 하겠어요. 제가 예? 그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 옆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센 얘기 한 번씩 던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맞으면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조용히 계시지. 그렇죠. 내 뜻이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지금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왜 일을 이 모양으로 하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대통령이 제일 세요. 왜 대통령이 제일 세야 돼요? 우리처럼 대통령을 돕고 옆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게 하고 오히려 너무 세게 나가서 대통령이 그만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만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게 문제는. 가야죠. 예, 왜 안 보이냐고. 그래서.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예, 진짜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답답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내란 세력 중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 선고가 있었지요. 노상원에 대해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내란 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1호 선고인데요. 불법 계엄 사태 관련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 재판은 계속 중에 있는 거고 이 재판은 이제 알선수재에 관련된 거라서 지난번에 특검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2년만 나온 거거든요. 네. 4년이 이제 그 양형 기준 최고 구형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럼 선고도 그 정도는 나와야 이해를 좀 할 텐데 반을 뚝 깎아주네요. 예. 뭐 이제 핑계는 그런 거겠죠. 다른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른 형량까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엄중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얼마나 국민들이 그날 밤 두려워했어요. 공포에 네. 떨었어요. 그럼요. 야, 이대로 무너지는구나. 심지어 군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군에 가 있는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막 밤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기도하고 전화해서 절대 민간인한테 절대 총을 겨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울면서 얘기하고 그거를 재판부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국회에 출동했던 그 당시 계엄군으로 이제 이름이 박혀버린 당시에 이제 뭐 특전단 요원들 모두 다 트라우마가 돼버렸고 네. 저조차도 지금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끔 등골이가 오싹오싹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도 않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선고를 내려서 그리고 재판정을 답답합니다. 장난처럼 하잖아요. 예? 장난- 귀찮아서 그렇죠. 대답 안 하겠다 이런 말하고 막 예, 그러는데 그랬죠. 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형량을 그러게요. 구형의 반밖에 안 때리고 저 거만한 자세 보세요. 아이고, 자 오늘 그 건진법사 전성배 네.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김건희를 이제 출석 요청을 했는데 김건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진관 재판장 한 명만 그쪽 제대로 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뭐 과태료 300만 원 부과했으니까 그거 아까우면 다음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쨌든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300만 원 정도는 뭐 돈도 아니고. 돈도 아니니까 다음에 불러도 또 안 나가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저 김건희 씨가 제가 현재 피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는 재판받고 있는 예. 이른바 줄리 재판에 다음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돼요. 다음 증인이요. 네. 김주 작가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과연 나올 것인가 보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 계속 저렇게 회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만 끌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걸 테고요. 어쨌든 국민의힘하고는 공조하고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슨 이렇게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또 주요 워딩을 따서 장동혁이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감옥 안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 집단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속 공조를 하고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신뢰가 있겠죠. 결국은 계속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을 피로감에 빠뜨리고 네. 그렇게 해서 진흙창 싸움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최소 수준의 형량을 때릴 거고 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뢰가 구축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절대 저런 그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도 힘드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직진을 해주시면 네. 저는 열심히 자, 같이 일단 하겠습니다. 광고 좀 보시고요. 네, 광고 네. 좀 보시고. 광고를 여기다가 안 넣네요, 내가. 혹시 거기 광고 준비되나요? 안 돼요? 제가 PPT다 안 넣어버렸는데 어떡하죠? 네, 광고를 제가 PPT에 안 넣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넣고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김건희가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내란 오늘 발표한 거 보면 내란 특검에서 아무 관련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길게 해주시겠어요? 그것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네. 왜 김건희가 아직까지 김건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했는지 네네.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고 네. 관련된 수사는 이첩한다라든가 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잖아요. 네. 김건대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짓듯이 네.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네. 이건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충실하게 못하는 내부에 혹시 사정이 있을까? 네.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네. 지난번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한테 네. 김건희가 직접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시까지 하는 문자까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법무장관한테 그 정도면 검찰 내 고위 인사들은 뭐 그 아래니까 네. 더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검찰이 김건희를 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네. 검찰과 김건희는 뭔가 더 깊숙하게 네. 개입된 것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검찰 중심으로 수사해선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열린과 TV가 동안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광고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1800-7917 나와 내 가족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무료 상담 후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귀찮게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해드리지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암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단독 실손도 고객님의 여건에 맞게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이미 가입된 보험을 정확히 분석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춰 리모델링도 해드립니다. 특히 최근 실비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800-7917로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에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띠링띠링 1800-7917입니다. 유사업체에 협력되지 마시고 꼭 마이보험 체크에 1800-7917 확인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1670-2571 비교1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등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1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08만 원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 여러분들은 혜택만 챙기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은품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한 해 본인만 가능합니다. 열린공감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 지금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네, 광고했다고 1,700명이 빠졌네요. 다시 들어오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란 특검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제2특검이 발족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이제 미지수가 돼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내란 특검에서 계엄 선포한 뒤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심하게 싸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의 최측근 이제 정지현 행정관으로 현재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유경옥, 정지현, 자청용 500호. 예. 정지현 행정관이 진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알다시피 현재 유경옥 행정관과 정지현 행정관이 그 재판장에 나가서 예. 김건희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정지현보다 유경옥이 더 오랫동안 코바나 컨텐츠 시절 때부터 김건희와 거의 붙어 다녔던 거의 이제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그 자신의 휴대폰을 한강에다 버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를 빼돌리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건희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사람이 유경옥 행정관이었는데 김건희가 약에 취해서 말이 안 통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때린 거죠. 그렇죠. 근데 유경옥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예. 김건희가 이상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정지현 행정관은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 편에 서서 김건희를 쉴드 쳐주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내란 특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 정지현 행정관의 말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김건희는 내란을 윤석열이 해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내란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어? 이 문제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취재한 건 정반대거든요. 왜 내란에 실패했어? 이렇게 해서 싸운 걸로 저희는 취재가 되고 있어서 예.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기 네, 그 위에 제목 보면 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네. 그 김건희 그 최은순 집안에서 가사관리사 하셨다는 분인가요? 네, 네. 그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최은순 그 집안 식구들은 모이면 윤석열 욕을 한다며요. 맞아요. 네. 그 XX는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야 뭐 이런 말을 네. 대놓고 했다면서요. 네. 방구나 너 때문에 뽕뽕 다 망쳤어. 응.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이 말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는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 전 특검이 저걸 가지고 단정지었다는 것 자체도 네. 바보들 아니에요? 아니 특검 정도 되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당연히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너 나에 대해서 불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말 자체를 가지고 저렇게 단정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수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정지현 행정관의 진술만 가지고 내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싸움한 게 아니고 예. 왜 내란을 해가지고 예. 결국에는 우리가 임기를 다 못 채웠느냐 이렇게 네. 따지면서 싸웠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내란 특검이. 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진짜 웃긴 게 민주당이 만약에 무슨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겪어보셨죠? 네네. 대표님도 기소당해서 네. 또는 이제 수사 받아 보면 네. 안 믿잖아요. 안 믿죠. 네. 안 믿잖아요. 근데 저 범죄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진술을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 특검이 네.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아, 참. 우리는 아무리 가서 진짜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요. 저도 검찰한테 악랄하게 몇 번 당해봤는데 팩트를 얘기하고 언론에 나온 걸 갖다 들이밀어도 네. 안 믿어요. 증거 채택도 안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저거를 진술만 가지고 김건희는 죄가 없다라고? 계엄에?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수사기관, 뭐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검찰, 수사기관은 우리 같은 기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수사 권한이 있잖아요. 공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서 증거 인멸을 한 것조차도 찾아내야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누군가의 진술만 가지고 없어, 사건이 없어 라고 덮어버린다면 이거는 우리 같은 취재 기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럼 그 기자하면 되지 뭐하러 검찰, 경찰하고 특검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지금 또 오늘 특검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김건희하고 노상원 전 예. 정보사 사령관하고 만난 정황이 없다. 그러므로 김건희가 계엄에 뭐 관여했다는 흔적이 없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당일날 12월 3일날 김건희는 박동만 성형외과에 가서 프로포폴을 맞은 걸로 네. 그건 이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이제 그 수사를 하면 돼요. 진짜 박동만 성형외과에 가서 네. 프로포폴 맞았는지, 그때 1회만 맞았는지, 예. 2번, 3번, 4번 얼마큼 맞았는지, 그거는 얼마든지 수사하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안 해요, 수사를. 그럼 고등학생, 중학생 아르바이트 시켜도 그거 금방 찾아낼 근데 거예요. 안 하잖아요, 수사를.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노상훈과 김건희가 연결된 고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직접 만나는 것만 있겠어요? 그러게. 김용현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네. 김충식을 통했는지, 건진을 통했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열린공감 TV를 쭉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예. 노상원은 어찌됐든 지금 그 건진하고 예.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미 저희가 그동안 방송 보도한 거 빼고 예. 레거시에서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거는 드러났잖아요. 네. 노상원과 건진은 드러났단 말이죠. 관계가. 그 노상원하고 김충식하고의 관계도 저희가 증거로 입증을 했잖아요. 예. 그 김충식 후원회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 후원금을 준 거 노상원이가 노영련한 이름으로 그 세 개의 연결고리를만 합계 좀 수사를 하더라도 예. 그 김충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음. 개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저기 누구지 그 박지원 위원님 개부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김충식이는 어쨌든 그 김건희의 개부고 그 다음에 노상원하고 또 이제 김건희하고 연결관계를 알려면은 그 건진 예.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연결고리만 수사를 하더라도 김건희가 개입됐다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수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전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노상원은 네. 정보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정보사령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거의 공작 정치의 거의 최고의 달인이에요. 네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저 사람 주변에 어떤 네트워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는 흔적도 안 남기고 사람을 죽여도 모를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했어요? 노상원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 했죠. 사실 그 지금 정보부대 안에 노상원 나인 애들이 얼마가 움직였는지 이거 제대로 수사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나온 게. 어떻게 단정 지어요, 지금? 아, 답답합니다. 지금 열린공감 TV가 그동안 쭉 단독 취재해서 보도했던 내용 중에서 노상원, 김충식, 그다음에 건진 모두 다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수사를 해서 취재가 네. 아닙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건진의 법당에서 나온 아마테라스, 예. 일본의 태양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원과 김충식이가 일본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거 빼고도 다른 또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정 60분의 이종훈 감독이 예. 그걸 취재를 했어요. 맞습니다. 다 드러냈어요. 저도 조금 나왔습니다. 예, 맞죠. 근데 네. 그게 또 저기 KBS 공영방송이 좀 이렇게 쫄았나 봐. 예, 많이 줄인 겁니다. 줄였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취재 공책 시간에 이종훈 감독이 직접 출연하십니다. 아, 직접 출연하셔서
그 추정 뉴스에서 안 나온 부분, 예. 노상원과 김충식의 관계, 예. 일본에서의 그들의 관계 이런 것도 오늘 다 그 추정 수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미디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이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나올 줄 알았어요. 적어도 어느 특검에서라도 네.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거는 김충식입니다. 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충식을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피의자입니다. 예. 참고인도 아니에요. 피의자로 입건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희한테 물어봐서 제가 다 알려줬어요. 창고 위치, 차량 정보, 헤드폰 다 알려줬죠. 휴대폰 2대 압수수색하고 차 벤츠 승용차 뒤에서 캐리어까지 압수수색하고 창고 두 개 다 압수수색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입수했다까지가 현재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추정 60번 같은 경우에 네. 저도 인터뷰만 한 10몇 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분량이 되게 조금 나오기도 했지만 김충식과 노상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다 근거가 있던 얘기들이고 네. 당시 그 제작하시던 PD분도 네.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일요시사인가 오혁진 기자 네, 같은 경우에 맞아요. 6개월을 추적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도 왔다 갔다 네, 하고. 그래서 노상원이 일본의 델리 대학교 네. 그때는 국방부에 있었던 동료들도 놀랬대잖아요. 거기에 왜 유학을 가는지. 그 델리 대학교를 최초로 언급한 데가 저희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톤다운이 됐고 네. 특검에서도 제대로 수사들이 안 된 상황에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 지금 상태로 이게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충식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네. 특검 담당 수사관한테 직접 문의를 했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김인순 씨 소재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특검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김충식 관련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김인순 씨가 이제 김충식 씨의 내연녀였던 분인데, 김인순 씨죠. 네, 저 사람이 현재 김충식이가 구례로 빼돌렸어요. 그래서 구례 현장까지 저희가 가서 취재를 다 해서 네. 현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을 특검 수사관한테 보냈거든요. 그걸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도 특검 수사를 수사관이 안 뭐라고 한 거예요? 했냐면 예. 한번 거기 가서 봐야겠나요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궁금해갖고 전화를 했더니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아니 김인순 씨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네. 김인순 씨가 그 증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김건희가 사주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이루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한 분이 그분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분이 그 김충식과 싸우고 도망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네. 구례 어딘가에 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충식이 빼돌려 놓은 거죠. 예, 그쪽에 네. 은닉시켰다라는 네, 얘기고 네. 은신처를 확보했으면 네. 가서 당연히 신변을 확보해서 조사를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김충식의 차량을 압수수색을 해서 트렁크에서 네, 캐리어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캐리어에 엄청난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거기에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라는 명단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무엇보다 네. 자기 압수표로 2천억이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위조수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게 위조수표여도 문제이고 예. 진짜 돈이어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위조수표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당장 구속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예, 예. 그런데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 2천억이에요, 무려. 뭐 어쨌든 계속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주술 의혹, 네. 계엄 의혹 계속 얘기했고 정말 얘기한 대로 터졌고 음.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고 일어나서 무너뜨렸고 네, 지금 또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은폐하고 있는 정황들도 저는 열공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고발당하시고 고소당하시고 이러니까 송구하지만 아이고, 뭐 어차피 이렇게 발을 담근 이상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끝까지 가야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소당할 때마다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예. 뭐 그동안 열린검TV에서 보도했던 그 김충식의 몽유도 원도와 예. 그 다음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장검의 막견
예. 관련된 각종 증거들이 쏟아져서 나왔잖아요. 저희 일공에서. 그거는 뭐 카더라도 아니고 추정도 아니고 진짜 증거를 갖고 저희가 다 입증을 했고 그 관련된 내용도 더 이상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그 담당자분도 만약에 수사가 되면 가서 진술하겠다 그렇죠. 하신 거 아닌가요? 했는데 아무 연락도 안 온대요. 연락 처음에 자체가 안 왔대요? 전화 한 번 왔었대 특검에서. 아, 전화 한 그 번요? 이후로는 끝이라고 하고 더 이상 뭐 더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증거로 입증했던 게 뭐냐면 김충식이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통일교 관련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고 유엔 아시안 본부 DMZ에다가 설립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통일교 일본 신도 30만 이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건진연루 의혹이라든가 뭐 국민의힘과 개신교 관련해 가지고 종교계가 또 사이버 종교계들이 김충식을 통해서 유착했다라는 각종 흔적들 그게 다 김충식의 쓰레기섬에서 나온 자료들 그거를 저희가 다 PDF로 따가지고 다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보냈는데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감 TV의 자료들이 이렇게 그냥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묻히지 이제 않습니다. 하여튼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그 특검 수사관들 일부 얘기로는 다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검사들 중에 다칠 사람이 많은 게 일단 1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사위 있으면서 국회에 있는 동안에 네. 이런 진실들을 계속 알려나가고 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초코파이 재판 그것도 여론이 나빠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무죄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죠. 일반 서민들이 초코파이 하나 훔쳐먹었다고 그거를 다 기소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덮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제가 네. 지금 요번에 기획재정부도 황당한 게 국선 변호사 제도 관련해서 2008년도 이후에 국선 변호비 하나도 안 올랐고 네. 놀랍게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이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못 세웁니다. 10명 중에 7명이 민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못 세워요. 아이고. 근데 변호인도 못 세우고 그냥 자기 혼몸으로 자기 방어하겠다라고 서는 사람이 거대 기득권 세력이 대형 로펌 써가지고 나오면 재판 이깁니까? 못 못 이겨요. 네. 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예산 기재부가 결국은 중간에 또 다 날려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내란의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 특권과의 거의 큰 전투이고 물론 기득권 특권을 가진 분들 중에도 사회 책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업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란 계엄에 올라타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제 자식들을 지킬 수 있죠. 제 네. 손주들도 그렇고 뭐 제 아이가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또 뭐 대표님 자제분도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럼요. 우린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살아갈 시민들이잖아요. 중산층 네. 시민 서민인데 여기가 대한민국 중심인데 여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절대 지치지 마세요. 열심히 또 취재하시면은 네. 저는 그거 기자회견으로 하고 네. 정부에 질의하고 경찰에 얘기하고 검찰에 얘기하고 끝날 때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네. 저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뭐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재들을 다른 어느 언론 매체보다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소고발을 당했고 예.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김춘식의 저를 또 고소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191번째입니다. 아, 참. 191번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김건희, 윤석열 관련된 취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다 이제 변호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민형사 소송이 걸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소송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공익적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누군가를 명예훼손을 할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혁진 의원님이 현재 발의를 하셔서 소송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 준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통과시켜야죠. 저는 지금 네. 뭐 말씀하셨지만 네. 공익적인 목적의 그 공익제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재판에 갈 경우에 많은 네.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네. 소송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길 가능성이 적잖아요. 네. 사실 보면은 우리가
거대 로펌 쓰면은 확률이 확 올라가고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셨잖아요. 아이고. 예, 뭐가 아주 유명 연예인과 관련해 가지고 네. 불송치 불기소된 거를 재기명령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해서 벌금형까지 받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시잖아요. 재판 중인데 예. 지금 저기 민사 쪽에서 예. 합의를 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예. 예를 들어 중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 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어찌됐든 이영애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권을 예. 실어주는 걸로 끝 내라. 네. 그러면 형사사건도 취하하라라고 예.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요. 저쪽은 원래 돈이 있으니까 예. 그냥 계속 민영사를 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검찰에 돼 있는 재기수사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서민이기 때문에 소시민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에 한 번 더 구제해 준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맞아요. 악용하는 거죠. 실제는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네. 대형 로펌의 전관들 써가지고 재기수사 명령 발동시키고 맞아요. 자기들이 진재판 뒤집어 엎어서 맞아요. 사람 억울하게 밟아놓는 걸로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익성을 검증해서 보존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어쨌든 또 하나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던진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한번 밀어붙여 나갈 건데요. 네. 그 정관에 대한 제약을 하는 법안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정관 폐해가 한국이 제일 심해요. 네. 주요 국가들은 정관을 굉장히 근절했는데 이거 정관들로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를 아예 근본적으로 단절시켜버리는 법안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곧 발의를 할 겁니다. 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잠깐 좀 아쉬운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의 그동안의 후원 계좌가 법인 계좌였는데 현재 그 강진구 일당들이 저희 계좌를 또 압류를 했습니다. 그 이제 어용노조로 불리는 친구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 정도를 압류를 해버리는 바람에 열린공감TV의 후원 계좌가 현재 압류가 되어 있어서 후원 계좌를 교체했습니다. 국민은행 297401-04-165694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후원 계좌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까지만 못 찾게 되어 있고요. 네. 3천만 원 오버되면은 찾을 수 있는데 현재 한 그 통장에는 후원 계좌 통장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 있거든요. 못 찾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3천만 원까지는 계속 그냥 쌓아놔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후원하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후원해 주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2974-01-04-165694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명이라는 영화를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정철수 PD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열공영화 제작소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자 한 98분 정도에게 투자를 받아서 신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77만 정도의 흥행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 일일 회계 외부 회계 감사 자료를 이제 다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산을 거의 다 이제 1차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98분 중에서 한 3-4분 정도가 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가 좀 적게 들어오셔서 항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 예상치는 총 제작비가 15억일 경우였거든요. 15억일 때 몇 프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억일 경우의 예상치만큼 이자가 안 들어오시니까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영화를 제작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27억 정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대선 이전에 영화를 개봉하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무리하게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고 요즘은 영화 제작인들도 6시 땡 되면 다 퇴근해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이제 뭐 촬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2배, 3배 급행료를 줘야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영화가 2번이나 엎어질 뻔했거든요. 첫 번째 위기는 중간에 윤석열이가 풀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엎어질 경우도 있었고 해서 영화가 엎어지게 되면은 그나마 그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밀어붙여서 결국은 영화가 개봉이 됐던 거였는데 그래서 27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투자하신 분한테는 대략 한 400 가까이
이자가 지급이 된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해서 400만 원이 너무 적다. 좀 더 달라. 이렇게 좀 항의를 해주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다 나눠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제가 지금 뭐 운영비도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영화를 만들어서 77만이 나왔는데 마이너스야. 그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총재가 그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해 드리겠고요. 외부 회계감사조를 그럼 공개해라 하시는데 그걸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배우들 개런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 개런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그걸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점 좀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TT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OTT로 돈 벌었잖아. 근데 OTT 나온 거 보셨어요? 신명? 못 봤죠. 예, 아직 OTT 쪽에서 하나도 안 사겠대요. 이 신명이라는 영화가 정치 영화라서 어느 OTT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예. 없고 네. VOD 서비스는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선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OTT 쪽에서 한 군데에 어떻게 겨우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선판매로 1,500에서 2,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클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1,500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네. 정산이 언제 되냐면 1년 뒤 된대요. 아이고. 그럼 1년 동안 운영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OTT 판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 판권도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받아줄 걸로 알았는데 일본도 안 받아주고 홍콩도 안 받아주고 시드니에서 한 교민단체가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한 거 그거 외에는 해외 판권도 하나도 없어서 부가 판권은 거의 전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상의 문제가 될 것 네.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걸 어찌됐든 하겠죠. 영화를 괜히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도 욕먹고 좀 제가 결국은 다 나눠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많이 자괴감이 빠져 있어서 되게 힘도 좀 빠지고 여하간 투자한 분들 중에서 이익금을 좀 많이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98분 중에서 네. 고종땡님, 김미땡님, 김순땡님, 김봉땡님, 강정땡님, 박정땡님, 장규땡님, 김영땡님, 김종땡님, 이현땡님은 영화 투자 수익금을 받으시고 후원을 또 십시일반 해주셨어요. 아, 이자가 예, 예. 들어온 곳에서 일정한 금액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여땡님하고 서양땡님은 일반 구독자분들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본인들도 힘든데 후원을 좀 해주셔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옳은 길을 가시면 네, 또 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거를 증명해온 역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힘을 내시고 가시고요. 네. 저도 또 그 힘을 또 믿고 네.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요. 네. 힘내십시오, 대표님. 왜 또 영화를 통해서 기여하신 게 얼마나 큰데요. 네. 예. 뭐 어찌됐든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98분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 한 8, 90%분들은 1,0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이 한 400만 원 받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다는 정도 그 예.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0분 정도 요 마약권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열린광 TV가 그동안 많은 증거로 입증을 했고 실제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해서 인천공항에서 세관원들이 프리패스하는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공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결국 세관원이 연루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외압도 없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이 176kg이 들어온 거는 팩트거든요. 근데 동부지검에서는 저 숫자조차도 좀 줄이기 위해서 몸에 부착한 121.5kg만 발표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알다시피 그 나무도마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도마에 그것까지 합치면 숨겨 들어온 거요. 176kg이거든요. 예. 그리고 선적 대기하고 있었던 100kg 포함하면 최대 300kg인데 네. 이 사건으로 밝혀진 것이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사건은 초기에는 검찰 인천지검에서 인지해서 관련 운반책들을 수사했단 말이죠. 인천지검에서. 예. 인천지검에서 이미 포착을 해갖고 그 운반책들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덮었고 나중에 영등포 경찰서 백혜정 경장팀은 우연하게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같은 공범들을 추적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네. 그런데 잡아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 그 세관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를 해서 네. 그 진술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 기각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당시에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자신들이 수사를 했던 것을 덮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덮은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백혜련 경정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왜 기각을 했을까? 그때 압수수색 영장만 받아줬으면 예. 당시 CCTV 기록도 다 확보할 수 있었고 통신 기록도 다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고 나서 지금 발표한 내용은 그 당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외압도 없었다. 근데 이거를 믿을 시민과 국민이 있을까요? 저희 열린감TV에서 현재 저희가 한번 그 여론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예. 알다시피 여론조사하면 보통 한 뭐 1,000명, 표본조사가 1,000에서 3,0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무려 11만 명이 했습니다. 11만 명이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여기 보시면 답변 11만 개. 11만 명이 하셨는데 압도적으로 세관연루 외압과 심지어 김건희 일가 마약 게이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무려 88%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부지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제 제가 네, 가정으로요. 네, 동부지검의 조사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국민이 수용을 안 합니다. 몇 그렇죠.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첫 번째, 네, 관봉권 띠지 사건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최재현 당시 검사가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은폐 축소 의혹으로 지금 상설특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간단한 사건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통해서 네.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 네. 간단한 사건조차도 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이것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네. 국회 안에서 들들들들 볶아대고. 네, 그런 상황을 봤는데 네. 그거는 잠깐만요. 예. 방금 최세현 검사 말했잖아요. 예. 최재현. 최재현. 예. 최재현 검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그 최세윤 검사라고 예. 저 최세윤 검사 네. 이 사람이 그 백혜련 경정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 기각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최세윤 검사의 선임 검사 있잖아요. 예. 선임 검사가 최재현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예, 예.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최재형 검사의 간단한 건조차도 네. 사실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온 국민이 봤어요. 다 봤죠. 온 국민이 봤어요. 네. 근데 이 마약 사건의 핵심 의혹 중에 하나는 이 은폐 축소에 검사들이 개입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합수단의 검사들이 이걸 수사한다? 일단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합수단 구성에서부터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합수단 구성 자체에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다수 개입됐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잘못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를 자기가 제대로 캐낸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안 믿죠. 그럼 두 번째는 본인들이 떳떳했으면 백혜련 경정이 처음 왔을 때요. 대통령께서 하도 국민들이 의혹이다 뭐다 하니까 그럼 백혜련 경정 가서 한번 수사해봐 해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전격적으로 수사를 잘하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수사를 방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의혹을 다시 쌓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떳떳하다면 우린 검찰은 전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네. 뭐 하늘 아래 진짜 우린 손바닥으로 뭐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고 많거나 누굴 만나고 떳떳해 하면 백혜련 경정이 수사하게 했어야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수사 인원도 붙여주고 아니 세상에 예? 경찰 킥스도 개방해주고 킥스도 안 열어줬는데 뭘? 두 번째 아주 결정적인 의혹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한다라는 역사의 맥락이 있고 최근엔 관봉권 띠지 사건, 그다음에 쿠팡의 어미중 검사 사건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구나 네. 라고 분노해 있는데 네. 합수단 수사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로 정작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보낸 사람한테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니 애시당초부터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백혜련 경정에 대해서 확진 편향에 빠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세력들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네. 주진우, 한동훈, 나경원 중심으로 해서 예. 백혜련 경정의 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마약 게이트 사건이 나가도 너무 나갔고 네. 확진 편향에 빠져 있고 말도 안 된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백혜련 경정을 고소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지검에서 발표하고 난 이후로는 소위 민주진보 진영에서조차 백혜련 경정을 확진 편향자로 몰고 정신 이장자로 취급하는 경우도
왕왕 드러나고 있어서 네. 백혜련 경정이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안쓰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백혜령이 부여잡고 있던 세관 직원 4명은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을 백경정이 인지할 만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무혐의 처리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세관 그 직원들이 연루된 거가 없는데 마치 네. 연루된 것처럼 예. 그렇게 말을 맞춘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5분짜리 영상을. 예. 동부지검에서. 음흠. 그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 공범들이 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진보적인 사람들인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동부지검에서 좀 교묘하게 했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총 5번의 이제 그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네. 3번은 임의동행을 한 거예요. 처음에. 예. 그때는 캐린스라고 주범이 있었는데 네. 그 캐린스가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 윽박 지르듯이 음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한 거인데 그중에 하나를 5분짜리 공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얘들이 입을 맞추려고 한다는 정황을 백혜령 경정팀은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캐린스 주범을 빼고 공범 중에 위나와 위고화를 분리 진술을 받아서 그 분리 진술을 한 걸 가지고 현장 검증을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영장 청구는 알다시피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네.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이. 네. 영장을 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줘서 그 영장을 가지고 간 거는 진술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해서 실제로 세관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거거든요. 진술 증거를. 근데 이거는 공개 안 했어요. 동부지검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이 만들어진 그렇죠. 건데요. 네.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세관 직원들이 휴대폰을 다 바꿔버리고 포렌식 처리해버려서 다 지워버리고 네. 떳떳하다면 왜 그렇겠어요. 그 그렇죠. 정도 되면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수사관이라도 누구한테 청탁받은 게 아니라면 수사를 깊숙이 진행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이고. 네. 근데 이제 여하간 그런 수많은 정황 증거를 아주 짧은 영상 하나로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었는데 네. 그 영상 자체도 자신 있으면 아예 다 공개를 하든가. 그렇죠. 예? 네. 극히 일부에 예? 임의동행상의 그 내용만 가지고 이걸 하니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11만 명 중에 88% 네. 국민들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요.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것도 또 의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뭐냐면은 네. 백혜령 경정에 대해서 당시 검사들로부터 수사를 방해받고 본인이 좌천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를 그 백혜령 경정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공익 제보자가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냐 이런 프레임을 씌웠어요. 네. 소위 말하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던 합수단부터 폭발을 했어야 돼요. 의혹의 당사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말이 돼? 맞습니다. 너네 아니야. 네. 여기로부터 아무 관련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합수단을 구성을 해놓고 네. 백혜령 경정한테도 네. 너가 추집한 자료만 일로 넘겨 우리가 공정하게 수사할게. 네. 이런 백경정도 협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백혜령 경정 지금 입장에서도 문제 제기는 뭐냐면 왜 네. 나한테는 이해 충돌이라고 수사의 문서도 그렇죠. 내가 한 수서 문자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네. 의혹의 당사자들이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거를 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이 상식적 판단으로 제기하는 의혹을 네. 이런 식으로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혜령 네. 경정은 처음부터 합수팀이 불법 단체라고 주장을 해서 합수팀이 수사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맡겨라는 거였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합수팀이 아닌 공정한 수사팀의 수사를 하면 내가 아니어도 예. 상관이 없다였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마치 어떻게 프레임을 만드냐면 백혜령이 진급에 눈이 멀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백혜령이 한 번도 진급을 시켜달라는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진급에 목숨 건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대통령실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거 안 만났거든요.
아니 진급에 목을 맸으면 저렇게 행동을 안 하죠. 안 하죠. 바보예요. 뭐 그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오히려 더 했죠. 아니, 그리고 네.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와서도 네. 본인이 그동안에 제가 예전에 한번 백혜련 경정 만나러 화곡지구대 갔는데 네. 이 한이 맺혀가지고 네. 사무실 전체에 도배를 했잖아요. 영화에 그러니까. 나오는 것처럼 각종 신문 자료, 사진 자료 다 네. 해가지고 뭐 파일을 만들고 막 스케치북에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예. 이만큼을 조사를 해놨던데 네. 그걸 이 자료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갖다 주고 네. 조용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쪽에서도 또 여기를 입을 막아야 되니까 승진도 네. 시켜주고 다 했을 거예요. 네. 승진을 원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아니 제가 지난번에 국회 가가지고 히데요시 네. 이거 하나 들 때도요. 주변에서 다 만류했어요. 민주당에 복당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지면은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서 복당 안 시켜준다. 네. 아유 바보예요. 그래서 네. 저도 다 알고 백경정도 비슷할 거다라고 봐요. 제가 백경정 편에 일방적으로 듣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제대로 낱낱이 밝혀내서 처리하고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게 하려면 네. 일 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게 성격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게요. 태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사는 증거로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한 걸 가지고 답을 보면 되는데. 아무튼 백현웅 그런 사람은 이 예. 일로 인해서 지킬 것도 예. 그리고 누릴 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얻을 게 없어요. 그 저는 어떤 네. 느낌이 들었냐면 음. 그 성폭행 당한 어떤 여성을 수사하면서 있잖아요. 네. 이상한 인간들이 있죠. 네. 네가 평소에 행실이 나빠서 그런 거 당한 거 아니야? 네. 이거하고 네. 백혜련 경정을 대하는 태도하고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뭐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비약이긴 네, 하지만 그렇게 보이네요. 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수사를 방해받고 그렇죠.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네. 예? 그것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어디 가서 뭐 청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뇌물을 먹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대통령실 예? 관계자를 만났어요? 없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무슨 네. 뭐 조 모시기 하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수사를 갖다 덮으려고 하고 네. 여기서도 덮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경찰 같으면은요 음.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여기서 내가 더 나가다간 다치겠구나라고 해서 발을 뺍니다. 그렇죠. 10 중에 100명에 99명이 발을 뺍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승진을 뭐 하는 사람이면은 왜 거기서 대들겠어요? 결과는 나왔잖아요. 네. 4천 됐잖아요. 네. 지구대로. 자, 네. 아무튼 뭐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2023년 9월 23일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날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많은 그 국민들을 좀 호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에 같은 사람들, 같은 운반책들이 동일한 사람이 인천과 김해를 통해서 총 10사찰이나 들락달락 거렸고 검찰은 이미 12명에 대해서 특정 동향을 보고까지 했는데 이거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지검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아서 참 앞으로 이 의혹은 어떻게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께도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네, 지금 그 합수단이 계속 입장을 내놓는 거는요. 네, 뭐 홍콩 같은 다른 나라도 저렇게 몸에 담고 들어오면 뚫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을 뺐어요. 네, 그럼 홍콩이나 이런 데는 세관하고 결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탁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치밀하게 들어오면 뚫린다 이런 말이 되지만 그 얘기는 뺐어요. 네, 그죠? 네, 거기 뚫렸으니까 우리도 뚫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를 삼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대법원에서 모든 판사는 뭐 헌법과 양심에 따라하는데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다 궤변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북 대치 상황이에요. 저긴 국경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법무장관께 말씀드린 거는 저게 살인가스인가 뭐 하여간 그 생화학 무기라고 하면 176kg면은 제가 거기 찾아보니까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저런 거 몸에 감고 들어오면은 TNT도 감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 도와준 흔적이 없다. 아이고. 무혐의 처리하겠다. 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이? 예? 지금 진짜 요만한 누가 그랬더니 그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 말린 망고 하나 들고 들어오다가 뺏겼다. 예? 우리나라 그 공항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몸에다 칭칭 갖고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다는데 그게 뚫렸다라 그러면 네,
도와준 흔적이 있어 없어가 아니라 네. 왜 못 막았고 왜 뚫렸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압수수색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의혹을 더 키워버렸고 네. 국민적 불안을 더 높여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라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저는 국민의 상식, 집단지성을 보고 이 상황들을 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약 사건도 결국에는 원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2특검에서 어찌됐든 이 마약 관련된 것도 김건희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한 정황 증거가 있잖아요. 김충식의 노트에 적혀 있는 말레이시아 310K 네. 그거를 같이 해서 종합을 해서 제2특검에서 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시작할 때 네. 열린 공감의 응원이 없었으면 네. 제가 지난 총선에 떨어지고 계속 윤석열, 김건희를 파면서 네. 우리 민주당의 큰 승리를 위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열공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민낯을 보고 대한민국의 민주개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가 사명도 분명하게 깨닫게 됐고요. 네.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우리 열린공감 구독자분들의 신뢰와 믿음 때문에 제가 또 굳건히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 구독자 10만 명 넘는 채널 간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요? 오. 저는 한 6개월 만에 여러분들 덕분에 야, 네. 10만 명의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동지를 얻었습니다. 네, 네. 그 신뢰에 기대에 부응하도록 네. 여러분들 잘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이라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네.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신 거잖아요.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더 많은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공감 TV가 월락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12월 올해 안에 후원의 밤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영화 정산을 하면서 결국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후원의 밤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대관비가 워낙 비싸서 연말이다 네. 보니까 그래도 특별 방송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뭐라도 좀 해봐야 될 해야 것 돼요, 생각 연말 중인데, 이벤트로. 하여튼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대관 문제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없어서 감류까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아니, 여기서 해요. 김용민 목사님도 오시고 여기서 저 같이 할까요?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두일 그럼, 작가님 예. 다 같이 해서 그럼 여기서 하는 걸로 한번 하죠. 신나게 우리 21일 날 그럼 여기서 하는 걸로? 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열공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네. 김건희 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그럼 해요. 21일 날 예. 즉석에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아니 여기서 하면 되죠. 그러면 20일 날 그냥 큰홀 빌려서 돈 그 들여서 시간에 안 하는 하더라도 걸로. 어떠세요? 예. 여러분들 말씀 주세요.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우리 특별 네, 방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하나 좋은 기쁜 소식을 하나 기쁜 소식? 어찌됐든 명태균 씨 아시잖아요. 네. 열린공감 TV 출연하겠답니다. 그래요? 자기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은 김건희가 계엄에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깜짝 놀라는 만한 소식을 열공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최초로 얘기하겠답니다. 끝까지 여기서 꿋꿋하게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요. 힘내세요, 대표님. 12월 예. 27일 토요일 날 경제단설 전에 생방송으로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좋습니다. 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종훈 감독 저희가 모시고 취재 공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열공. 열공.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 TV와 탐사전을 원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님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 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